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영익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감사의 무리하고 강압적인 감사는 공무원의 사기저하, 공직사회 피로감 증대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사대상공원 감사, 해양신도시 감사는 사업의 정상화의 목적을 잃고 전임시장 탓하는 표정용 감사, 정쟁으로까지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감사 간의 무리한 감사와 대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병철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어제 김효정 의원님처럼 봉인과 관련된 질문을 넣었는데 어제 김효정 의원님 질의응답 하시는 것 중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 동의서 봉인과 관련돼 가지고 자료 제출 동의서 2022년 10월, 2023년 1월에 가기부 감사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시기쯤 아니면 저 감사와 관련된 시기에 가기부에서 사람이 창원으로 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고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과기부에서는 안 왔다는 거죠, 그 시기에. 네. 그럼 오탈자? 22년 오탈자입니까? 9월 오탈자? 네. 그리고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동의서상의 오류는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에서 그래서 감사관이 봉인을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헷갈려가지고요. 어제 속기록하고 동영상 보니까 최종적으로 봉인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어요. 무슨 봉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USB 외장 장치에서 가서 자료화면 1번 좀 띄워주세요. 감사관이 지난 기획행정위원회 보고에서 봉인과 물었을 때는 봉인하셨다고 대답하셨고, 그럼 제가 봉인과 관련돼서 3년치 봉인 내역 달라고 하니까 저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근데 또 어제는 봉인 안 했다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부분에서 봉인을 한 사실은 없고요. 그건 아마 그런데 왜 저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저 부분은 저희 직원분들이 내용을 잘못 포기한 것 감사관님이 어저께 그렇게 그 기획위 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봉인을 했다면 노조 홈페이지나 아마 상당히 많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봉인한 사실은 없고 외장 하드에 파일만 복사해서 자료화면 3번 띄워주십시오. 봉인을 했다가 안 했다가 저기 우리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입니다. 증거 서류 확보입니다. 저기 제24조 사항에 보시면 감사 담당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봉인하는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해라 했습니다. 도대체 6개 사업에서 어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 봉인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전산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전 어떤 감사보다 자료 제출 요구가 없었을 자료하면 1번 띄워주세요. 저기 제일 윗단에 연번 1번, 2번과 관련돼가지고 컴퓨터 자체를 부서에서 감사실로 가져가셨어요? 안 들고 가셨어요? 해양신도시 가져가셨어요? 안 들고 가셨어요? 한 감사실로? 차례 자료만 복사해서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컴퓨터 자체를 들고 가셨습니까? 안 들고 가셨습니까? 네,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가셨잖아요. 해양사업과에서 가는 거 들고 왔고 해양레저과에서 가지고 들고 가셨잖아요. 그렇죠? 복사해서 바로 돌려주었습니다. 복사를 하든 컴퓨터를 들고 갔잖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사무실을 들고 오셨잖아요. 그 부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허용되는 재량권입니다. 자료하면 4번 띄워주세요. 4번요. 감사원에서 디지털 자료 수집과 관련돼 가지고 현장에서 디지털 저장 매체 등으로 추천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원칙이라고 했어요. 컴퓨터 자체를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왜 뺍니까 그러면은? 저 부분은 이 포맷이라는 겁니다. 포맷이 아니라 포렌식에 준하실 때 저 부분을 적용하는 거의 근데 겁니다. 감사관님이 한 것도 포렌식하고 비슷해요.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잖아요. 포렌식은 담당자가 지워진 파일까지 이미징을 떠서 그걸 감사관님이 그대로 옮기는 작업을 포렌식이라 하는 거고요. 컴퓨터 들고 와서 거기서 자료를 뺐죠. 그러면은 저장장치에서 복사하셨댔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사를 한 거 외에는 저희는 포렌식 이미징을 복사를 할 때 어떤 않았습니다. 자료를 복사하셨어요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복사하고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초창기고요. 어떻게 합니까? 사업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만 뺀지 다른 거 초창기고요. 뺀지 어떻게 나중에 알아요?
이후에는 그런 문건은 결제 행위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감사관님 말하시는 거로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자료를 뺐는지 정확하게. 저희가 지적한 것은 결제 행위가 결제 행위 후 완결성이 있는 세월 행정 시스템에 세월 있는 행정 결제 시스템에 문건을 있는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이 결제하지 않은 걸 가지고 감사를 했다면 그건 컴퓨터 완결성이 없는 들고 겁니다. 오는 게 아니었으면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을 수 없는 자료였습니까? 세월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료였어요? 다시 결제된 말씀드리면 문건에 대해서. 초창기에 한두 번 그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알겠습니다. 복사해서 알겠습니다. 바로 돌려드렸습니다. 초창기에 하셨고 감사관님은 강압적인 감사 방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이제 다음 8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가 최근 5년 동안 진행한 감사 중간 발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관님? 최근 5년 이게 중간 발표가 있고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중간 발표 최근 5년 동안 네. 진행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작년 12월 7일 1,200 규모의 SM타운 했고요. 20일에 그 3,300 규모의 진해운동, 그다음에 올해 11월 9일에 자료화면 2조 8천억 5번 사업 이상 띄워주세요. 특례 사업을 중간 발표했습니다. 자료화면 5번 띄워주세요. 맞습니까? 저 네 가지. 첫 번째 것은 중간 감사 발표가 아니고 결과 발표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거 빼고 그럼 세 가지는 중간 발표입니까? 5년 동안. 맞습니다. 최근 5년간 진행한 감사 발표의 대부분이 출범한 지 1년 5개월 남짓한 민선 8기 홍남표 시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근 5년 동안 발표한 중간 발표의 대부분이 출범한 지 1년 5개월 남짓한 민선 8기 시정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민선 7기에서 5조 5천억 상당 창원시 1년 예산보다 많은 사업에 대한 흠결을 저희가 와서 바로잡은 아니요, 맞냐고 업무라고 물어봤습니다. 생각합니다. 저기 네. 세 가지 최근 5년 동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때 5조 5천억 상당의 사업의 문제점을 민선 8기에 와서 바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잡는데 대부분 저렇게 한 거네요. 1년 5개월 동안 저렇게 했습니다. 맞죠? 예, 그건 맞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집니다. 신병철 간사관에 오시기 전에는 저런 뭐 중간 발표 사항이 없었고, 그다음 처음 있는 이례적이긴 합니다. 자료화면 6번 띄워주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감사원의 이제 감사 계획 및 감사 결과 등에 대한 공개에 대한 규정입니다. 저 8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감사 내용의 비공개, 감사 착수 사실 등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하여 그 내용을 공표, 누설하거나 그 밖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은 왜 저런 규정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원 규칙은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감사고요. 저희 중간 감사는 이미 왜 중간 저런 감사 규정이 직전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처분 심의를 거쳐서 일단 종결을 지은 후에 발표합니다. 다만 추가적인 부분이 있을 다만 이야기해 수 보세요. 있기 때문에 중간 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왜 저런 문구가 있냐고요, 제 말은. 저 부분은 중간 감사 발표 이전에 진행 중인 부분에 서는 거고요. 저희는 중간 감사 발표라도 처분 심의를 거쳐서 일단 뭐 감사 결론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원에 저게 있는 이유는 최종 감사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을 낙인하는 효과,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고요. 감사 자체에 대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관이 발표한 중간 발표가 언론에서 보면 대부분 전임 시정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논란이 돼 있기도 한 게 저걸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중간 발표도 자체도 이례적인데 중간 발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는 건 다르다, 거의 최종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문구에 중간 발표를 하면서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 화면 6에 있는 건 진행 중인 감사고요. 저희는 중간 발표든 최종 발표든 중간 발표까지의 감사 결과에 있어서 처분 심의를 거쳐서 감사원에서도 중간 발표까지 감사를 내용입니다. 발표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예를 들자면 14년 7월 8일 세월호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 그거는 이후로 감사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 거기에 발표를 대한 처분과 감사원에서- 다 받고 발표하는 거예요. 감사관님이 하고 있는 그 발표와 결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구를 쓰면 안 되죠. 감사원에서도 중간 발표할 때 이 문구가 없어요. 책임을 지겠다고 하셔야죠. 중간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은 중간 발표까지는 처분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변경될 부분이 없고요. 다만 중간 발표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의혹 감사를 통해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넣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논란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히려 맞습니다. 오히려 해양신도시 감사는 중간 발표 감사처럼 저는 발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이 그 발표를 할 때 공고 기준의 법령 위반 사례는 검토 중인 게 한두 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대한 처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나서 최종 결과를 말해야지. 이거는 왜 중간 발표처럼 단순히 시기를 앞당기려고 그냥 발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해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발표가 아니라 최종 발표입니다. 최종 발표를 했는데 최종 발표에서 감사관님께서 공고 기준의 법령 위반 사례는 검토 중인 게 한두 건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감사 결과에 넣으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최종 표현한 발표인데. 적 없습니다. 네? 그렇게 표현한 적 없습니다. 표현했어요.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감사님이 그렇게 질문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명확한 기자실에 가서 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자들한테. 불명확한 것은 감사 결과로 도출하지 않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감사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명확한 부분은 감사 결과로 도출하지 불명확한 않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말하신 게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감사관은 권한을 남용해서 내용을 누설하고 공표하는 중간 발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를 받아야 할 감사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의원님 그 감사 결과 공개는 공관법에도 나와 있는 법적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발표도 하고 결과 발표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랑 결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뛰어넘고 14번 질문을 할게요. 감사관님. 자료화면 7번입니다. 9월 19일 해양신도시 항소심 재판부에서 우리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와 관련한 자료 송부 요청이 왔습니다. 저기 자료화면 보시면 원고의 주장 사실 입증을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그래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내셨습니까?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그 4차와 5차 감사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저 부분은 그 공적 영역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된 어떤 자료를 문제점을 제출하셨습니까? 높여하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추후에 이 아니요, 또한 감사 대상에 대해서 저는 그 이야기 한 게 결정했습니다. 아니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냐고. 감사와 문제점을 가려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감사와 그래서 관련된 자료, 공적 영역의 자료를 제출했고 사적 그래요. 영역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감사와 관련된 거 공적인 거 제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사적인 거를 거기 제출 왜 합니까? 그러면 제출한 감사가 지난 11월 28일 발표한 감사 결과와 비슷한 내용이네요. 일단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소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적인 감사 결과 부분에서 제출한 거는 사실이고, 감사 결과에서는 분명히 감사관께서 창원시 공무원의 과도한 개입이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내용도 제출되었다고 일반적이라면은 이해가 하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 못해도 알겠습니다. 재판부에 이 중대한 자료를 넘기는데 홍남표 시장님과 소통하셨습니까? 일단 공적인 자료를 넘기는데 홍남표 감사와 시장님과 관련돼서는 저에게 정권이 있고 제가 제 의정에 따라서 하고요. 저 부분 해양시도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15년 8월 30일에 1차부터 21년 5월 30일까지 5차 때까지 지금 8년이 표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그러니까요. 규명해서 그래서 오히려 밝히는 게 재량으로 중요한 거지. 감사관 스스로 창원시 결정해서 제출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해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실을 안 밝히라 말 안 했어요. 이거를 감사관 스스로 제출했냐, 아니면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했냐, 이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의사 결정하시는 분들에게는 구두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구두로 보고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다른 건 시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홍남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표 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감사관하고 해양신도시 관련 질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낸 요구서 질문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해양신도시 먼저 하고 사화대상공원 하도록 그럽시다. 하겠습니다. 예. 네. 질문은 8번입니다. 먼저 보내는 거. 시장님 아까 그 정용표 의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했어요. 근데 문서성부 초탁서에 대해서 전혀 알고 없었다고 몰랐다는 예, 얘기입니다. 저는 아까 뭐 우리 감사관이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좀 별로 보고를 받은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안에 양신도시 소송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없고, 다만 그 전체적인 어떤 일의 집행상의 어떤 문제 그 흐름. 네,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서 유감이고요. 아니 유감이 아니고 원래 네. 제가 별로 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보고 안 받으신 거네요. 보고 받으면 별로 기억이 기억이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이 없으신 거. 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그렇게 난다는 본질이 것도 더 저는 이해가 안 중요하지. 됩니다. 아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본질이 뭡니까? 시장님. 본질이 더 중요. 진실이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제가 진실이 이긴다 안 이긴다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네, 저도 당연히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 왜 굳이 또 진실이 이긴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아까 전에 이 사실을 언제 처음 하셨어요? 전홍표 의원님 질문했을 때 그때 아셨습니까? 예. 이게 별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제가 이거 질문 8번에 질문 요지서에도 똑같이 보냈어요. 준비 의회에서 아니, 보낸 요지서 바로 일문일답 하더니 안보도 다 압니다. 예. 네? 8번이라고요? 8번 보세요. 8번. 8번이. 거기 답변 밑에 적혀져 있습니까? 그러면은 다 보고되고 답변 들고 온 거 아닙니까? 8번이 뭡니까? 알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시장님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 저게 재판부에 영향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해야 된다 아니냐 떠나서 저게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엄청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답변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실무자들 적어놓은 그 감사부서의 자체를 판단을 저는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다. 예. 그 법무 담당관님하고 기획실장님 관련돼서 보고 안 합니까? 해양항만국장이 이런 자료까지 저한테 보고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감사관 스스로 했다 이거잖아요. 보면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시정에서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권한하에서 자료 시장님 내시는데. 농락하는 거죠. 시장님 허수아비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게 중대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 안 하고 저는 그렇게 기억할 생각해요. 수 있게끔 보고를 해야지. 해양신도시 말고 더 큰 사업들이 있습니까? 재판 중에. 두루가 안 합니까? 지금요. 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예, 특정 뭐 사업이니까 한두 개라야지, 한두 개라지. 감사도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근데 이걸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대답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시장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예산 따로 가야지. 시장님 할 일이 제가 봤을 수두룩한데. 때는 얼마 전에 푸른 도시 사업소 소장 네. 관련돼 가지고 뭐 시장의 방향과 맞지 않은 인사 조치했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보고 체계에 대해서 시장님 기억도 못 하시게 하는데 이거 인사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도 그렇고 기획조정실장도 그렇고 인사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들이 권한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해양사업소 푸른 도시 사업소 소장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억 안 나게끔 보고를 하는 게 이 사안에 대해서. 아니 서류 내고 하는 것까지 제가 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보통 서류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자료화면 8번 띄워주세요. 저기 보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송부 촉탁해라고 왔습니다. 송부 촉탁을 하더라도 촉탁을 받은 소지자가 그에 응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불응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습니다. 근데 왜 감사관은 창원시는 여기에 불응하지 않고 창원시에 불리한 자료, 이익에 반한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 계속 몰랐다고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진실 쪽이 더 우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자료를 송부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책임을 져야 되네요.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 감사가 나름대로 권한입니다. 권한, 책임이 있는 자리에서 권한을 주는 거 아닙니까? 권한 책임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책임도 질 수 있게끔 시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보면.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실을 아셨을 때 시장님 지금 이제 알았잖아요. 결국 그렇죠? 기억 안 나시지만 저희 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우리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그 당시에 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해양신도시 1심에서는 재판 결과 이제 공무원의 악의적 개입을 추인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좀 상반되는 내용을 했는데 저 자료 간 것에 대해서는 재판에 어떤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까? 재판에 영향이 있겠죠. 진실 쪽에 다 가까운 자료가 가면 거기에 그러니까요. 진실 쪽에 가까운 자료를 가고 영향은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다. 저 4차뿐만 아니라 5차는 더 할 거고요. 시장님, 그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는데 해양신고시 원고 측 소송 대리 법무법인이 어디입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죠. 네, 자료화면 9번 띄워주세요. 여기서는 요거는 저기 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그건 법무법인하고 네, 아직 제가 말 안 했어요. 여기서 띄울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장님. 네, 이야기해 드릴게요. 해양신도시 재판의 원고 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A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표 시장님, 홍남표 창원시장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것도 법무법인 B가 이 부분은 여기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잠깐만요. 들어주세요. 여기서는 이 시정과 관련하고 제 개인과 시정과 관계돼. 관련된 요거는 거예요. 다르게 관련된 겁니다. 필요하면은 그 여러 가지 검찰이라든지 그래 자료를 제시해서 여기서 떠들 필요는 아니요, 없다고요. 관련된 겁니다. 보시면 법무법인이 갖고 거기 해당하는 변호사도 갖고 여기서 근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한마디 할 게 더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 뭐냐면은 우리 시 공원 변호사도 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시정에 대한 이야기냐? 그럼 도대체 저 법무법인 B는 우리 시정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를 갖고 있다기보다 그 사안별로 다 다르겠죠. 사안별로 다르죠. 다 근데 사안별로 다 우리 알아서 하겠죠. 시의회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아마 생각해 그렇지 보면. 않을 겁니다. 그때 사안이 있을 때 자문 받는 그런 자문 변호사일 겁니다. 아마.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중대한 대형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법무법인이 같은 것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고문으로도 저기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재판에 불리한 정보를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결과만 만들어내고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제출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잘못 제가 판단할 그건 없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잘못도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자, 네. 시장님 지난 6월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신도시 감사는 수사와 소송 중인 사안이라서 연계해서 종결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관도 11월 28일 자료화면 17번 띄워주세요. 네. 그리고 감사관도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 브리핑하면서 지난 7월에 감사 결과 발표 결정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늦어졌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이 이제 감사관 브리핑을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장님이 그러면 6월쯤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었네요. 이제 결과 발표를 언제 할지 시기적으로 조절하고 있었던 감사 거죠. 결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거 아니지만 사안 전체의 어떤 큰 흐름에 어떤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는 뭐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문제 있는 게 한두 개입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알고 계시고 진행사항도 감사에 대해서는 알고 그러니까 계시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아까 감사관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또 뭐 추가적으로 증거를 또 확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감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시기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연내에 거의 다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내년 4월 이후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 사업 시기가 너무 늦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해하고 해양신도시 관련된 감사는 지난해 2022년 8월부터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 1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워낙 많이 꼬아놔가지고 그 보는데 시간이 그러니까요. 엄청 걸립니다. 시간도 엄청 걸리고 얼마나 많이 꼬아놨기 팔로우에 때문에. 하고 계신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예, 지금도 그렇죠? 뭐 여러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료화면 18번입니다. 요번에 해양신도시 감사 결과입니다. 저는 저 결과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이고, 뭐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감사관이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하나, 무자격자에게 입찰 자격 신청을 허용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무자격자를 지정 취소하지 않고, 그 다음에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취소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문제라고요? 네. 저도 뭐 큰 서류상으로는 저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무자격자에게 입찰 신청한 거는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지정 취소했음에도 협상 기간 중에 계속했고 90일 경과한 시점에도 취소 안 하고 연장했다는 특혜를 제공했고 저희 다 잘못됐다는 걸 동의한다는 거잖아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예, 아마 이 제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다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또 전문가분들, 시장님 계속 변호사분들도 와서 다 리뷰를 한 걸로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이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계속 팔로잉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6월쯤인데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 맞습니까? 결과보다도 여러 사안이 여기서 꼬여 있는 구간들이 뭐라는 거는 대충 알고 계셨네요. 이뿐만 아니라요.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저것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시장님 저희 우선 협상을 해양신도시 관련해 14차까지 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신 시점부터 중지를 시켰어야죠. 저기 전임 시장이 특히 무자격자에게 입찰 자격 신청을 허용했다. 그 다음에 협상 기간 중에서 협상 대상에서 지정을 취소했어야 된다. 그럼 시장님이 무자격자라는 걸 안 시점부터 바로 취소를 해야지. 왜 전임 시장에게는 취소 못했다고 시장님은 계속 협상하십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그게 협상이 시작되고는 이후에는 나름대로 종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른데. 협상 중에 즉각 취소해야 된다고 그게 감사가 그 전에 발표했어요. 여러 이제 무자가 기차가 들어왔고 90일 만에 끝을 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를 왜 고무줄처럼 협상을 진행해놨기 때문에 이까지 꼬여 있는 거예요. 협상이 꼬여 있는데 본질이 그겁니다. 시장님 오시고 나서 1년 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협상이 얼마나 고무줄처럼 계속 해놨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전임 그게- 시정도 그 전에 계속 꼬여 그게 있던 여러 가지 하면서 그쪽에 어떤 한 그쪽에 거죠. 의향도 알아봐야 전임 되고. 시정에 대해서는 90일 안에 협상을 못했다고 지적을 해놓고 시장님 1년 넘게 어찌됐든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똑같이 저 기준이라면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법률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무작 입장인데 여러 가지 입찰 신청을 허용했고 그리고 90일까지 모든 걸 완료해야 시장님, 되는데 궁색합니다. 궁색합니다. 예? 같은 궁색해요. 궁색한 게 보물적으로 물어보세요. 좀 같은 물어보고 근거로 본인이 해야지. 판단하지 전임 마시고요. 시정은 저렇게 못해서 그렇고 민선 8기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니까 감사 결과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해양신도시 5차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 네? 해양신도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 취소? 네네. 협상 현대산업개발- 취소 사유라기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그 여러 가지 그 초기에 그 제시했던 그러니까 우선 생수기입니까? 그게 네, 생활 숙박 처음부터 시설 용도 여러 가지 변경. 그 본인들이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근본적인 걸 계속 그 명확한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쭉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서도 그렇고 언론에서 생활 숙박 시설 용도 변경에 대해서 실시 협약에 명시해 달라. 사업 대상자. 근데 시에서는 실시 아까도 이야기를 협약을 했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다 보니 그것만 빼겠다 이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근데 판단하고 이게 있습니다. 가장 큰 사업이라고 시장님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왔어요. 예? 시장님 있는 사업부서에서 생활 숙박시설 용도 변경 실시 협약 명기 이게 너무 과도한 요구이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 그게 땅이야기하시죠. 큰 사안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서 지정 취소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큰 걸림돌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무자격자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러면 우선 협상 대상 취소를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되지 왜 협상에 의해서 그게 취소했다? 법률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이제 무자격자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으면 끝났습니다. 모든 게 그거를 협상을 했고 저는- 또 협상을 할 때 90일 만에 끝냈으면 되는데 이거를 또 막 고무줄처럼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시장님하고 협상이 감사관 종료될 때까지 주장이고 이렇게 해난 게 큰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주장대로 하려면 협상 취소도 저 무자격자 그리고 특혜를 준 거에 대해서 저게 문제가 돼가지고 협상을 취소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감사 결과하고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방향이랑 맞는 거지. 감사 결과는 저렇게 나오고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취소 사유는 다른 협상문 결과물 때문에 변경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감사 결과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 거죠. 감사 결과는 감사 결과고요. 협상은 협상대로 두 개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결과는 결과고 그렇게 구도를 그 결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2년간, 그러니까 1년 자꾸 이상으로 옛날 좀 이야기 하지 왔습니다. 마시고요. 감사 결과는 결과고
그 결과를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에서 감사 결과가 저렇게 나왔으면 저게 문제면은 저것을 당연히 지정 취소 사유가 돼야지 다른 걸 했기 때문에 이게 표정역 감사, 전임시장 흠집내기 감사 아닌가 이렇게 자꾸 표적이 아니고 얼마나 컸으면 저런 거 조그마한 게 그러면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래 같은 게 나왔는데 그걸 표적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러면 잘못된 걸 지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표적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감사 결과에 맞춰서 우리 시 방향이 가야지 다르게 가니까 감사 결과가 표정역 감사다, 전임시장 흠집내기다 이렇게 가는 것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사안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 뭡니까 요거뿐만 아니라 웅동도 그렇고 뭡니까 소멸업인 보상관계도 법률에 있는 운영하고 있는 시정에서 전부 법 위반 시장님이 사항이잖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전부 법 위반 알고 사항. 있습니다, 그거 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전부 법 위반 사항을 왜 그래 무법천지를 만들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님, 신호등도 안 지키고 브레이크도 없고 뭐 그게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공무원들 전반에 대한 직원들이 얼어붙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공직 문화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장님 이제 사하 대상공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대상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보면 뭐 한 줄만 읽어보면 되는 거는 뭐 그리 말이 많습니까, 다들? 아니 사하 대상공원에 무슨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겁니까? 공동독지법 위반이잖아요. 국공유지를 매입해라는 게 전체를 매입해라는 게 어떠한 법령에도 없습니다. 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읽어보세요, 시장님. 국공유지를 어디 공원녹지법에도 없습니다. 예. 그 규정에 따라서 질의도 했고 모든 게 또 공고문항까지 나갔습니다. 공고 입찰 공모서에 이렇게 하고 대상공원인가는 업체에서 돈까지 가져오려고 왜 안 받았어요? 700억이 넘는 돈을.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 여기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류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자료화면 뭐 14번 여기서 띄워주세요. 그런 말을 떳떳하게 하고 있습니까? 쪽팔려서 말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14번입니다. 시장님, 법은 최소한의 상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원녹지법에 의거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사하 대상공원을 이제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어차피 공유지, 시유지는 우리 시 땅이고 그다음에 사유지는 그래 해석하지 마십시오. 국토부에서 해석을 했고 경남신문에도 일면에 다 확인을 해서 나오는데 왜 차이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부 해석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럼 한번 다투 봅시다. 거기는 다투 이제 보자니까. 기관으로서 존중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치면은 시장님 웅동 1지구 사업 감사 결과와 관련돼 가지고 진해 소멸 어업인들 관련돼 가지고 제 값에 매각을 안 한 게 또 문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렇게 매각했습니까, 우리 시가? 매각 누가 했습니까? 소멸 어업인들한테 누가 했습니까? 소멸업 권익위원회에서 누가 중재를 했습니까? 통해서 전임에서 다 했잖아요. 왜 우리가 민수 발견했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전임시장에서 했어요. 근데 그게 권익위원회 중재를 통해서 했습니다. 권익위원회 중재도 정확하게 좀 보시고요. 권익위원회라는 걸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국토부 회시는 맞고 권익위원회 아니 왜 중재는 안 맞다. 이게 말이 다른 거죠. 정확하게 감사가. 그게 아니고요. 권익위원회라는 거는 쌍방이 합의할 경우에 권익위 조정하는 게 쌍방이 합의한 그 자체 행위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그 서류를 왜 읽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아니면 전부 다 그게 틀렸다고. 국토부 회신 내용, 틀렸다고 감사 이의 신청을 하고요. 더 억울하면 오히려 법률에 권익위원회에서 호소하세요. 중재한 거 가지고는 그건 안 맞다. 아니, 지금까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억울하면 법률적으로 전부 그거를 구제를 받으세요. 떳떳하게 나오세요, 다. 네, 그 공원녹지법 21조입니다, 시장님. 저기 보시면은 민간 공원 추진자의 공원 시설 설치 관리에 대한 조항입니다. 상에 보시면 민간 공원 추진자가 시장과 공동으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민간 공원 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매입이라고만 돼 있을 뿐, 이 매입에 대한 구체적으로 국공유지, 시유지 정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저 법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감사관하고 해서 한번 그 법률 자료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제86조 제7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기 보시면은 제 86조 민간 사업자죠.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자, 공공기관도 중요한 아니기 거는 때문에 이 의사결정을 하기 공유지는 전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자, 있습니다. 이 의사결정을 하기 그게 전에 기본 민선 법의 7기에서 취지입니다. 사람도 보내고 직접 확인을 다 하고 내려왔던 사항이잖아요. 그걸 이어 와서 지금 얘가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물어보고 다 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업무 그 보고도 내고 출장 출장 보고도 하고 또 공식 질의도 지방공원관리청에서 했고 자체적으로 할 수 그 있다라고 앞에 보고를 6기에서도 드렸지 질의를 다 않습니까? 했고 의사 진행은 제대해 주십시오. 시장님 질문에 답변만 해야 되지.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아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우리 박성희 의원님하고 안상학 의원님, 우리 부회장님.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상우 의원님. 자, 안상우 의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진행위원님은 질문을 정확히 해주시고, 우리 홍당무 시장님은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서 답변만 간단히 해주십시오. 예. 다 조용히 하십시오. 예. 민간 사업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법의 상식선에서도 봐도 그 시장님 주장하는 1,000억 원 넘는 것을 매입해 가지고 그럼 사업이 진행된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시장님이 그 전임 시장이었고 그 사항에 그 좀 있으면 공원녹지법 공원이 아니라 공원 일몰제가 풀려 가지고 이제 다시 사유지들이 엉망이 되는 상황에서 그럼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은? 봉안의 문제가 이거 법적으로 위법이 많이 해야 되죠. 법적으로 그 위법이 아닙니다. 굳이 법을 여기가면서 국공유지를 지금도 사야 된다고 자 잠깐만 정확하게 지금도 없습니다, 시장님. 그 아파트 가격이 약간 좀 올라간 거 아닙니까? 프리미엄 붙은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 시에 기속이 돼가지고 1,000억 정도가 우리 부채가 지금 통합부채가 1조인데 적어도 1,000억이라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화면 16번 띄워주십시오. 저희 똑같습니다. 저기 광주에 보면은 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있습니다. 국공유지를 제외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저기 보시면 해당 공원 똑같아요. 저희랑 조항이 똑같고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범위는 해석에 맡겨져 있는 법 그리고 규정의 체계 및 구조에 비추어서 공원녹지법에 해당하는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 범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정확히 없더라도 이는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법령을 그대로 국토부 질의도 그대로 나왔고 판사들이 수차에 한 걸쳐서 거예요, 법원에서. 확답을 받은 거를 위법한 거예요. 시장님 법률 자문 받은 교수님들 다 무시하고 여기 재판에서 아니 판사님들도 아까 무시하고 어저께 나왔던 그거는 그 어저께가 교수분들이 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다 태도가 그래요. 다른 우리 법률 자문 받은 거 우리 의회가 그러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법률 자문으로 만들었습니까? 제가 위촉했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지 그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 태도는 그 교수님들을 좀 무시하고 법률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저기 저기 재판에서 창원시에 조금 설명드려요. 창원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의뢰했던 법무 질의들 그걸 보면 가관입니다. 한 부분만 잘라서 질의했던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어 있던 법률 해석 받은 게 적지 않습니다. 그게 민선 7기입니다. 저희 사화대상공원 관련돼 가지고는 대전제가 국공유지를 모두 매입해야 된다. 근데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기부 체납 70%도 안 되고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국공유지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고 일방적인 상식선에서도 봤을 때 국공유지 왜 제외하고 사유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맞죠. 상식선에서 볼 게 법률 그 자체를 해석을 저는 해야 법률이 됩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래서 특혜도 아니고 손해도 없었다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건 법률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네.
네, 그 사 대상공원 관련돼 가지고 우리시 감사관의 대전제는 국공유지를 전체를 매입해야 된다라고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령 어디에도 국공유지 전체를 매입한다는 법령이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관련돼 가지고 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게 전제되어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 대상공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특혜도 없고 우리시에 손실도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후보자들의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들의 이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내년 총선용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저는 행정력을 동원한 관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로지 창원시정과 창원 발전을 위해서 시정을 여는 민선 8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